겸손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 억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겸손은 세상을 향한 안전한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인간관계를 굳건히 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며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이는 강력하고 혁신적이며 대단히 반문화적입니다. 겸손을 갖추려면 안정감에서 비롯된 건강한 자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치를 외부 정보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념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자기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 가지 경향이 합산된 결과가 허약한 자아감입니다. 자기 과시, 성향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기평가, 즉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아를 통제하는 능력, 즉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즉 자신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지표입니다. 겸손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적 겸손, 지적 겸손, 문화적 겸손, 그리고 실존적 겸손입니다. 나르시시즘과 자기 집착이 성행하며 불행해지는 문화 속에서 겸손이 우리에게 대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겸손의 미덕이 절실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끕니다. 겸손해지면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은 마음 챙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아무 편견 없이 알아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와 세상을 정직하게 파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먼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자의식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자신이 한 일의 이유를 이해하려 애씁니다. 자신의 동기와 행위를 점검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려 하며 생각과 감정을 살피고 몸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나를 잘 알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받아들임입니다. 겸손하면 외부에서 인정받으려는 습관에 맞설 수 있습니다. 겸손은 근거 없는 자신감도 집착에 가까운 확신도 아닙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에는 두 가지 큰 적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턱없이 높은 자존감을 향한 욕망입니다. 겸손의 한쪽 끝에는 거만한 자기 과시가 있고 다른 끝에는 절망적인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솔직한 평가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려야 받아들임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장애물로는 자기 위주 편향, 평균 이상 효과, 허구적 독특성과 허위 합의, 과신, 행위자 관찰자, 편향, 편견의 맹점 등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이해를 통해 세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현명하고 계획적인 판단을 합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줍니다. 자의식을 갖추면 주변 세상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능동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나의 한계를 제대로 알고 나에게 맞는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에 비해 자신이 무엇을 못하는지 파악하는 데 더 능숙합니다. 능력과 한계를 알면 자신이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겸손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은 우리를 자기 자비로 이끕니다. 모든 편견은 내 대한 긍정적 시각을 상처 없이 보호하기 위해 발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편견으로 지은 세상은 거짓 세상일 뿐입니다. 겸손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자리를 관대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도록 이끕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은 관계가 성숙해지도록 돕습니다. 겸손으로 진정한 변화를 꾀하려면 허약한 자아와 이를 끈질기게 방어하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겸손이 중심인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호 이익으로 나와 상대의 욕구와 욕망을 모두 고려합니다. 둘째, 안정감으로 남을 믿고 진실하며 개방적이고 친밀감과 자기 노출을 지향합니다. 셋째, 건강한 갈등으로 개방적이며 피드백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궁금해하며 평등을 추구합니다. 넷째, 성장으로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으며 피드백을 반영하여 변하고 성장하고 적응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는 점수를 가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여지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겸손은 용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입니다. 겸손은 또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겸손은 오랫동안 헌신하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겸손한 지도자는 섬김과 실행이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더욱 뛰어난 리더가 됩니다. 겸손한 리더는 구성원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계층 조직의 권력 역할을 받아들이는 리더와 구성원 모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겸손은 변혁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는 주요 특성입니다. 겸손한 리더십 아래서 직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산적인 도전과 개선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형 사고방식과 관계적 자아 정체성이 겸손한 사람의 핵심 특성입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은 사람의 개성과 특성이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영향을 받거나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관계적 자아 정체성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더 크고 집단적인 관계의 활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하는 시각입니다. 겸손은 직장에서도 신뢰의 척도이며 혁신과 창의성을 낳으며 편견 없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게 이끌어 팀에게 다양한 사고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겸손한 리더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며 성장 지향적인 팀을 개발시킵니다. 조직 내 겸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자아와 겸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더가 유능하면 아무리 겸손해도 조직에 피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겸손은 부족한 능력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추구하면서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할 때 사명이나 비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강점과 약점을 알고 이에 따라 계획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협업을 환영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겸손은 성공이나 성과와 별개로 우리에게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이 있음을 깨닫는 안정감을 허락합니다. 겸손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변화는 성장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무릅쓸 수 있게 합니다. 거절과 실패를 겪을 때 혼자 아파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뻔뻔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성장과 변화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생깁니다. 나만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열정을 품고 있던 실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비롯됩니다.